자, 오늘은 Q&A 하는 시간을 한번. 제 원래 이름은 MBTI, 정확한 직업에 대해. 혹시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내적 외적 이상형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만 알면 평균적인 한 달 수입이 너무 궁금해요. 인스타 삭제하기 vs 유튜브 삭제하기. 편집자를 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존감 멘탈을 지키는 본인만의 방법.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궁금해요. 일 vs 연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일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Q&A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50만 되기 전부터 계속 Q&A 컨텐츠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미뤄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부터 뭐 다른 정말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의 약간 개인적인 신상 정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뭔가요? 제 원래 이름은 한승주입니다. 승주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나이. 키는 179에서 180 그 사이 어딘가기 때문에 180이고요. 네, 몸무게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지금 한 68, 69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994년생이어서 올해 29입니다. MBTI. MBTI는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ISTP예요. 몇 번을 검사를 계속해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리고 그 ISTP 특징을 봐도 저랑 좀 많이 닮은 것 같긴 해요. 퍼스널 컬러, 봄 웜톤입니다. 대학교 전공, 한림대학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전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저는 원래는 좀 무채색을 좀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산뜻한 그린이나 블루 컬러가 좀 좋더라고요. 취미가 궁금해요. 취미. 쇼핑 이런 거는 취미로 좀 빼고 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평소에는 요즘에 필름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는 게 요즘에 취미인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디지털로만 찍다가 아날로그로 만들어진 사진을 보면은 뭔가 더 소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취미생활로 좀 필름 카메라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정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한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와 패션 쪽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신 계기가 있을게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고 뭐 돈 받고 싶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 댓글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사실 어떤 직업, 저는 무슨 직업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요즘 세상이 다 엔잡러잖아요. 한 개의 직업뿐만 아니라 두세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것처럼 저는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되게 좀 폭넓은 의미의 직업인 것 같거든요. 이제 컨텐츠를 크리에이팅 한다는 거는 진짜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컨텐츠를 풀어내는 사람들을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일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 코스를 밟아온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통해서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게 된 경우여서 제가 막 어떻게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신 계기?
저는 제가 그 좀 유명하다고 생각을 막 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계속 그간 싸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성과를 이뤘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진짜 정말 꾸준히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뭐 어디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가 콘텐츠 전공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게임 동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UCC 대회도 그 당시에는 UCC라고 해서 UCC 대회에 되게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 제 꿈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이제 그 그래픽을 만드는 영상 그래픽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학생 때도 계속 그런 걸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제 특기를 좀 살려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카페나 온라인에다가 영상 편집 과외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던 분이 그 당시 깡나라는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깡나 누나가 저한테 동영상 편집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나를 가르치던 와중에 누나가 저한테 혹시 선생님 저의 친구가 유튜브라는 걸 하는데 유튜브 편집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좋죠 하고 저는 그 당시 대학생 때 돈이 좀 필요했으니까 사실 영상 편집 가르치는 그 과외 비용이 보통 이제 제가 한 달에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대신해서 보는 것보다 한 두세 배씩 많았어요. 어쨌든 이게 좀 전문화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는데 제 누나가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그 유튜버 분이 바로 새벽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누나 편집 일을 꽤 오랫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 누나의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 세상도 있구나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튜버가 된 건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관련 MCN이라고 하거든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레펠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에디터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하다가 이제 그 유튜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ASMR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처럼 라이프스타일 패션 채널까지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의 유튜브 시작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면서 진짜 힘든 점. 일하면서 힘든 점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경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주변에 너무 잘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나도 그만큼 기대감을 좀 충족해야 될 것 같고 내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 팔로워분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힘듦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떤 걸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 뭔가 영상을 만들 때 계속 서칭을 하고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이 그렇듯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창작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되게 막 유튜브랑 직업적인 거랑 제 사생활이랑 좀 섞여 있어서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베일드 투어나 팬미팅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채널이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려고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지금처럼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채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행 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패션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게 코로나 시기와 잘 맞물려서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팬미팅이나 베일드 투어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내시는 집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네, 저는 계속해서 원룸도 살고 뭐 오피스텔도 살고 하다가 작년에 이사 온 집은 지금 3룸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네, 빌라에 살고 있고요. 제가 집을 소개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요건 상단의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평소 베일드님의 수면 패턴이 궁금함. 네, 저는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자서 10시 정도에 일어나는 패턴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낮잠은 거의 안 자요. 웬만하면 그냥 밤에 잡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보정법 궁금해요. 요거는 최근에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링크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드님 게임 하시나요? 롤, 오버워치 아니면 닌텐도, 마리오, 젤다, 동물의 숲, 콘솔 게임. 네, 저 게임 합니다. 지금 게임 방송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의외로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면모가 좀 있어서 집에서 플스5로 이제 귀멸의 칼날 게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PC방도 종종 가요. PC방 가서 오버워치, 배그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제가 롤도 하긴 했었는데 롤은 잘 못하고 롤은 오히려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롤은 주로 방송을 많이 봅니다. 혹시 수영 레이저 제모 하신 거면 추천할 만한가요? 네, 제가 원래 좀 여기 인중 자리가 약간 파랗고 수염이 많이 났는데 지금 1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 거뭇거뭇한 느낌이 다 사라졌어요. 제 개인의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수염이 없는 게 제 얼굴에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레이저 제모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저의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제 손이에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손 예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 손이 예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손이 크고 가늘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손모델을 하라고 할 정도로 제 손을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고향이 궁금해요. 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인제입니다. 강원도 인제라는 굉장히 산골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저 다음 달에 프랑스 갑니다. 5월 달에 프랑스를 또 방문하게 돼서 아마 남프랑스 여행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해외도 이제 종종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에는 파리 패션 위크를 다시 갈 것 같아요. 방송 출연 계획은 없으신가요? 방송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것도 섭외가 너무 많이 와요.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섭외는 한 번씩 다 왔던 것 같아요. 막 특히나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 너무 대세이다 보니까 진짜 내노라 하는 그런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다 섭외가 왔었는데 저는 다 거절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화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성냥같이 타버리는 인기보다는 뜨뜻미지근하게 지금처럼 그냥 소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방송 같은 거는 잘 안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면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제 채널에서 주인공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번에 약간 연애 쪽이네요. 내적, 외적 이상형이 궁금한. 내적으로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사람이 좀 차분하고 뭔가 애 같지 않고, 그리고 좀 또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 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이 되게 이기적인 게 사실 어렸을 때는 사람 만나는데 크게 막 이렇게 조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일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이면은 좀 가까운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서로의 이런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저는 막 너무 이렇게 와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조금 차분하진 않은데 그냥 비슷한 결의 사람을 만나는 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 이상형도 어렸을 때랑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외적 이상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만 넘으면은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하기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만 아니면 외모는 크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이게 약간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결국에는 외모보다는 이게 진짜 사람의 취향이랑 그런 다른 게
더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그 다음에 1 vs 연애. 저는 지금은 연애 51, 일 49 할게요. 베이드님 연애 경험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연애 많이 했습니다. 연애 많이 했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연애 경험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연애 경험 충분히 많이 했고 뭔가 저도 연애를 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혼자 산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그냥 묵묵하게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데 힘이 좀 나더라고요. 네. 결혼 언제예요? 결혼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손질 방법. 머리는 제가 생머리여서 진짜 특별하게 그 관리를 하는 거라면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4개월씩 그냥 기본적인 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헤어 제품 잘 안 바르고 드라이만 합니다. 그냥 드라이만 이렇게 가르마 타서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머리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좀 머리가 짧아질 수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베이든민 채널 구독자 호칭은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베이든민 채널 구독자 애칭은 없나요? 사실 원래 그 ASMR 채널에서는 베베라는 애칭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베이드 채널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애칭 정할까요? 애칭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 좀 하고 싶은데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여행 다니시는 분은 누구신지 궁금하고 여태 여행 다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곳. 항상 여행 갈 때 같이 가던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번에 파리 갔을 때는 제가 대현이를 좀 섭외를 해서 대현이를 데려갔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현이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번에 그 파리 갈 때는 대현이랑 같이 갔었고 종종 친구들 섞어가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 여행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다 너무 좋았지만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의외로 저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갔을 때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뭔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뭔가 되게 힐링하고 온 기분이었어요. 의외로 날씨는 더웠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발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적인 것도 좋은데 제가 따뜻한 날씨를 좀 좋아해서 좀 더운 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제 옆옆에서 자크메스가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자크메스가 내 바로 옆에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곳이구나.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평균적인 한 달 수입이 너무 궁금해요. 그쵸, 수입 궁금할 수 있죠. 저도 막 다른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돈 많이 벌겠다 막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기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어느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적긴 한데 이제 현재 수입보다는 작년에 벌었던 수입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일단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 다 어디서 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제가 버는 돈입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손을 전혀 벌리지 않고 진짜 자신할 수 있는 게 제가 다 했어요. 진짜 집이며 뭐며 제가 벌어오고 모아온 돈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면 정말 좋은 차를 살 정도의 돈 정도는 번 것 같습니다. 한 페라리 좋은 차 한 대 정도 벌 정도는 벌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에. 버는 돈의 몇 프로를 오시는 아이템을 구매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 드리면 의외로 저는 버는 돈의 70%를 저금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벌면 700만 원을 저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거는 코인을 조금 하긴 하는데 완전 마이너스여가지고 말아먹었고, 그냥 이제 들어오는 돈에서 항상 70%는 따로 옮겨놔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뭐 패턴, 디자인, 소재, 브랜드, 핏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저랑 어울리는지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내가 돈을 쓰고 투자했을 때 오랫동안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장롱에 처박혀 있을까?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해놓지만 안 쓰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소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몇 시간 운동하는지,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4번 정도, 1시간 정도 하고요. 주로 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과한 중량을 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가 목표라서 그냥 운동을 가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몸이 진짜 미친듯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한 티는 좀 나는 그런 몸인 것 같아서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어요. 네. 피부 관리는 피부과를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다닌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피부과 가서는 수영 제모랑 색소 침착 레이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정 관리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가 제가 생각보다 이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아비브 제품들 커밍 패드랑 에센스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닥터자르트 그 바이옴 라인 되게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요즘에는 그 달바 더블 세럼도 잘 쓰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신 적 있으면 식단이랑 운동 방법. 요거는 제가 제 채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컨텐츠가 바로 다이어트 컨텐츠죠. 뷰가 200만 뷰가 넘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 상단에 링크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최초 공개를 하셨다가 요즘 안 하시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진짜 더 많이 늘릴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는 종종 제 채널에서도 라이브를 좀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운하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ASMR 너무 그리워요. ASMR 채널 계획이 있을까요? ASMR 채용은 아쉽게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약간 이벤트성으로 깜짝 업로드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집중하고 싶은 채널은 바로 지금 이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기다려주시는 ASMR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업로드나 계획은 없습니다. 인스타 삭제하기 vs 유튜브 삭제하기. 너무 어려운데? 인스타 삭제하기, 유튜브 삭제하기? 저는 그러면 인스타그램 삭제할래요. 인스타그램. 왜냐면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한 몇 개월만 지나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를 과거에 보는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레코딩용으로 생각하면은 유튜브를 살려둘래요. 근데 인스타도 읽기 싫긴 해. 인플루언서가 유튜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그냥 이거는 그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떠나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적 변화가 더 큰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면서 좀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얼굴이 노출되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네, 뭐 그냥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엄청 막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출몰하시나요? 저는 주로 압구정 로데오, 이제 청담동 쪽이나 잠실, 성수 이쪽으로 좀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애 착장은 뭔가요? 제가 평소에는 진짜 편한 옷 좋아해서 편한 스니커즈에다가 반바지, 스웨트 맨투맨 입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주얼한 거. 진짜 집에 평상시 있거나 동네에 돌아다닐 때는, 친구 만나고 할 때는 편안하면서 캐주얼한 옷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하실 때 꿀팁이나 썸네일 만드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디자인할 때나 다 똑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잘하는 사람들 거를 많이 보면 돼요. 잘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걸 알게 모르게 그런 감도와 무드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편집적인 스킬은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사실 그 디자인적인 센스나 그 사람의 감각은 쉽게 이렇게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영상,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편집자를 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편집자를 구할 생각이 있고, 근데 편집자라기보다는 앞으로 저랑 좀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 해나갈 크루, 팀원을 좀 올해 모집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저 가는 행사도 가고 촬영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다재다능한 팀원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궁금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7C라는 카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찍을 때는 소니 CX450이라는 카메라로 많이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3으로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액션캠도 쓰고 있어요. 컬러나 스타일 믹스 매치를 어떻게 그렇게 찰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꿀팁을 저에게. 이것도 제가 사실 저는 전문 패션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브이로그 컨텐츠랑 그 다음에 가끔 뭐 패션 룩북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제 채널은 전문 패션 채널이 아닙니다. 전문 패션을 하시는 너무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제가 입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좀 말이 약간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잡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말했지만 잡지 되게 많이 보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이 옷 너무 예쁘다, 이런 컬러 좀 예쁘다면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을 스타일링하거나 입을 때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안목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입는 옷들에 이렇게 직접 적용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검정 안경은 어디 건가요? 요거는 젠틀몬스터 건데 제가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검정 안경은 요건데요. 이거 젠틀몬스터 루토, 아마 루토 맞지? 네, 젠틀몬스터 안경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안경을 빼서 쓰고 있어요. 의류 브랜드 런칭 계획이 있나요? 의류 브랜드 런칭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냥 제 컨텐츠 만드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일 애착하는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애착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아미, 네, 아미 파리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미 진짜 좋아해요. 아미 쇼도 갔지만 아미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옷 잘 입는 방법을 많이 사서 입어보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이 말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계속 입어보고, 이거 자기 눈에 이렇게 익어야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옷 잘 입는 사람들 보면은 옷 폭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눈에 있다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도 우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옷을 많이 입어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링 클래스 계획. 요거는 사실 나중에 진짜 계획이 나중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저희 오프라인 공간이 생기면 이제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하는 그런 재밌는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검지에 끼고 다니시는 7반지 반지 어디 거예요? 엄청 얇은 신반지는 아니고 너무 예뻐서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해요. 지금도 보이시죠? 제가 항상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제일 자주 끼고 다니는 반지가 바로 요거 두 개예요. 근데 요것도 맨날 영상마다 댓글이 달리는데, 요것도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위에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면 이번에 파리 가서 패션쇼 간 것도 그렇고 평소 유명한 브랜드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초대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파리에서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어보고 패션쇼 참식하시고 그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것도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대부분 가요. 초대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특히 패션쇼는 초대 인비테이션이 없으면 아예 입장이 안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에 패션쇼를 간 것도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진짜 원래 계획했던 쇼들보다 더 많이 가게 됐는데, 이제 현지에서도 그 커넥션이 생기다 보니까 저의 그 미디어나 이제 브랜드들에서 좋아하는 거죠. 이 친구는 우리 브랜드 쇼에 한번 와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파리에 가서 생각보다 더 많은 쇼를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 행사 역시도 이제 그런
초대를 받아야지만 대부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쌓아온 여러 그런 패션 PR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1, 2년 한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행사가 있거나 뭐 할 때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초대를 어떻게 받냐, 이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인 분들을 초대를 하진 않으니까 제가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가진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맞겠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브랜드들에서 감사하게 저를 그렇게 초대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나 트렌드를 먼저 아는 방법, 패션 관련된 정보들은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국내에 좋은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너무 핫한, 정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팔로우를 하고 있을 만한 계정인데, 인스타그램에 대패뉴라고 있어요. 데일리 패션 뉴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보시면은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요즘 유행 다 아실 수 있어요. 진짜 트렌드부터 요즘에 어떤 제품이 나왔고 어떤 게 핫한지 이 대패뉴에서 다 알려준답니다. 대패뉴 만나서 잘했죠. 협찬 받는 삶 어떤지 궁금해요. 오히려 홍보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더 힘드시려나? 협찬 받는 삶 좋죠. 네. 누군가가 저한테 협찬을 해준다는 거는 제 이미지와 저의 어떤 그런 무드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뭔가 선뜻 해주려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홍보감에 대한 의무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협찬을 받을 때 저는 그런 의무감이 있으면 안 받아요. 왜냐면 협찬을 받더라도 노출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전혀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저도 뭔가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가 없을 뿐더러 뭔가 가짜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이제 진짜 단순 선물이나 협찬을 해주실 때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편하게 받아보고 그게 좋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찬 받는 거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연락이 온다는 거는 제가 하는 일로서는 엄청난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듣는 노래. 항상 그렇듯이 데이식스 노래를 매일 듣고 있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뭐 듣고 있더라? 옛날 댄스 노래가 재밌어가지고 막 그 동방신기 더웨이와 이런 거랑 콜드 노래 되게 요즘에 좋아하고, 제가 노래 그 폭이 좀 넓지 않고 항상 듣던 것만 듣는 것 같아요. 가끔 신곡 나오면 뭐 나오는지만 들어보고. 최근 좋아하는 향수, 제가 집에 향수가 좀 많은데 요즘에는 그 르라보 떼누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뜰리에 코롬에서 나온 그 오렌지 블라썸인가? 그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종 마르지엘라, 레이지 선데이 모닝,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레인드롭인가? 그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존감, 멘탈을 지키는 본인만의 방법. 이거는 진짜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남 눈치를 많이 안 봅니다. 남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막 신경을 쓰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간에 그거를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던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내 성격이 되어버려서 그냥 마이웨이인 거예요. 마이웨이. 남들이 뭐라건 니들이 뭐라고 떠들거는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왈부해봤자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슬럼프나 이런 거 없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심오한 질문 몇 가지가 좀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인생 철학이나 좌우명이 궁금해요. 제가 근데 살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이나 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냥 진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되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막 철학이나 좌우명이 지금 촬영하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20대 마지막에서 가장 의미있고 희노애락이 느껴진 것, 이거는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갔지만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그 시골에 있는 가족들 전부랑 또 고모랑 저희 사촌 동생들을 다 서울로 불러서 이제 환갑 파티도 열어주고 애기들 데리고 전망대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그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뭔가 너무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희노애락에서 그냥 진짜 희였어요, 희. 아 근데 약간 그 다음에 속에서는 약간 애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그 미디어나 이런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진짜 나름 어렵게 살아왔어요. 사실 지금처럼 되는 게 한순간에 되진 않잖아요. 제가 지금껏 여태 차곡차곡 쌓아왔던 게 조금씩 빛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돈도 없고 집안이 뭐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욕심도 많았어요. 뭔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뭔가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친척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외지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뭔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애잔했나봐요, 엄마가. 그래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는데 저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막 부모님들 데리고 막 좋은 음식도 먹고 막 좋은 거 하고 막 용돈 드리고 하고 막 하는 게 진짜 뭔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뭔가 진짜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0대 마지막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꼽자면 이렇게 가족들한테 제대로 뭔가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로 또 곧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제 베일드가 바라는 30대의 본인의 모습, 그래서 최종 목표가 있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30대? 30대도 뭐 30대라고 뭐 별거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근데 제가 점점 더 영향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막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뭔가 계속 좋은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영향력을 좀 끼쳐야겠다라고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냥 현상 유지, 막 엄청 막 지금보다 더 잘 돼야 돼 이런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추락하는 것도 없었으면 해서 지금과 같이 꾸준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밌게 봐주셨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Q&A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모두 답하지는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댓글을 좀 많이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했던 오늘 제 Q&A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 채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